안녕하세요, 셰프 호윤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네마 테이블 두 번째 편을 할 건데,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한번 보시면 힐링을 하는 영화기도 하고, 그 도시에 막 저희가 빠르게 살면서 좀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김태리 님이 막 이렇게 요리를 해서 드시는데 굉장히 힐링 받는 영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이 힐링 영화로 화제가 됐었고, 거기에 이제 떡을 만드는 수많은 요리가 나오는데 그 떡 만드는 장면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자, 떡을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또 피디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떡 만드는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조리학교 다닐 때, 그리고 그러니까 한식을 전공하면서 전통 음식 배우면서 떡을 많이 만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떡 만들 일이 정말 없어서, 그 레스토랑에서 파인다이닝 할 때 그러니까 쌀가루로 파스타를 먹어본 적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떡은 백설기거든요. 삼색 설기떡인데 팥까지는 4색이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 설기떡을 만들어 보는 거는 진짜 10년이 넘은 일이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그 떡 만드는 게 정말 재밌고, 아이 어른들 당연히 다 좋아하고, 직접 만들어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없어요. 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맛있는 떡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팥고명부터 만들어야 돼요. 근데 팥고물 만드는 거 귀찮다 그러면 카스테라 사셔가지고 카스테라 이렇게 체에 내려서 올리셔도 됩니다. 800g까지는 절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400g 써볼게요. 이거 800g 통인데 1kg 단위로 파니까 500g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만들어서 냉동하셔도 되니까 다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팥 준비하는 재료 소개 한번 해야죠. 팥 400g 삶도록 할 거고, 굉장히 간단해요. 맵쌀가루죠. 제가 오늘은, 이거는 진짜 취향인데, 원래 설기떡은 맵쌀가루로 만드는데, 여러분 쌀가루를 마트에서 장 보실 때 그 건식 쌀가루가 있어요. 그냥 상온에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물론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습식 쌀가루를 쓰셔야 돼요. 그 리틀 포레스트에 보면 쌀을 불렸다가 한 6시간 정도 불리시는 게 좋고, 최소 쌀을 불렸다가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내려서 쌀가루를 바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려서 방앗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쿠팡에 치면 습식 쌀가루라고 있어요. 그거 시키시면 냉동 보관했다가 바로 떡 드시면 됩니다. 맵쌀가루로 해도 충분한데, 찹쌀가루가 있으면 그 설기떡에 약간 차진감이 생기고, 이걸 냉동 보관했다가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저의 노하우는 찹쌀가루를 20% 정도 섞는 거고, 5대5로 섞으셔도 되고 안 섞어도 괜찮다. 그리고 소금, 설탕, 그 시금치, 그 리틀 포레스트 보면 녹색을 내기 위해서 시금치 갈아서 즙을 내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쌀물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저만의 또 떡 만드는 노하우, 단호박이랑 상추 준비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떡에 웬 상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추 어떻게 쓰는지 보시고, 네, 치자. 그 영화에서는 치자 열매를 말린 치자를 불려 사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치자가루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라서 치자가루 준비했습니다. 자,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막 여기에도 막 이물질 있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 팥은 정말 깨끗해서 이렇게 한두 번 씻으신 다음에 팥을 한 3분 정도 삶아가지고 버릴 거예요. 찬물부터 삶아서 아린 맛이랑 불순물이랑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삶아서, 그래서 충분하게 잠길 정도의 물량을 넣고, 자, 팥을 삶는 동안 시금치는 그때 손질법 알려드렸죠. 여기를 따시는 게 중요하고, 그 성초는 이렇게 따서 했는데 오늘 시금치는 갈아서 녹색을 낼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안 따시고, 성초는 진짜 그 빨간 부분을 살리는 게 중요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얘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끝에 맞춰가지고, 네, 한 번에 이렇게 잘라내세요. 오늘은 성초보다는 입이 큰 걸 사왔어요. 자, 팥은 끓기 시작하면 한 3분 정도 더 삶아줄 거고, 3분 정도 뒤에 걸러서 다시 삶도록 하겠습니다. 또 뭘 할 거냐면, 호박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반 개 정도 준비했어요. 이거를 손질하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를 다 쓰셔도 되는데, 하나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뒤집으셔가지고 전자레인지용 용기 같은 데다가 3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3분 들어갔다 올게요. 팥을 한번 건져내고, 이 상태로 새물을 부어서 한 번 더 끓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물은 버리고 요것만 잠깐 놔두셨다가 물을 다시 받아서 끓고 나면 그 끓는 물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제 삶을 때는 팥의 양의 3배 정도 되는 물, 그러니까 1.2L 정도 물을 넣고 거기다 팥 삶아주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맹물에다가 삶아서 졸여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깨져요. 탁탁 깨질 건데 그 터질 때쯤 설탕이랑 소금을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금 설탕물에 삶는 걸 더 선호하고 있어요. 저희는 너무 달지 않은 팥 고무를 만들 거라서 당도는 한 10% 정도? 호박이 전자레인지 용기를 사용하면 너무 좋은 게 요즘에 이거 옛날에는 막 칼질할 때 위험하다고 막 엄청 뭐 어머님들 칼질하기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그리고 되게 좋은 무슨 이런 감자 깎기도 되게 좋은 거 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자레인지 3분 돌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질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스푼 하나 가지고 안에 씨 제거하시고, 김태리 씨가 리틀 포레스트에서 만들 때는 유지한 씨가 먹고 나서 김태리 씨 엄마가 한 거는 달았는데 네 거는 짜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레시피에서 어머니가 김태리 씨 어렸을 때 해줬던 그 떡에는 호박 고지가 들어간 거예요. 말린 호박. 근데 저는 거기서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저도 호박 시루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얇게 썰어서 떡에다가 이따가 이렇게 살살살 올려서 찌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녹색이 싫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녹색을 써도 충분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껍질을 까고 싶은 분은 까셔도 되고 아닌 분은 그냥 썰면 된다. 꼭지 있는 부분만 약간 딱 썰기 좋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물렁물렁하니. 그래서 그냥 얇게 이따가 떡에 넣을 거니까 난 두꺼운 게 좋다 그러면 두껍게 써시고, 너무 얇게 써실 필요가 없는 게 적당히 썰어서 전자레인지 다시 한번 돌릴 거예요. 그러면 완전 몰랑몰랑 말랑말캉 물이 끓고 있으니까 끓는 물에다가 팥을 넣어서 이거 한 30-40분은 걸리거든요.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편한 시대야. 이거 전자레인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호박 이렇게 빨리 익힐 수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요거를 전자레인지에서 얇게 썰어서 두껍게 써신 분은 3분 정도 돌려도 되는데 저는 한 2분이나 1분 반만 돌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삼색이니까 사실은 집에서 빨리 해먹겠다라고 하면 그냥 쌀가루만 이렇게 채 내려서 떡을 찌셔도 되는데, 색을 내는 것도 더 중요한 작업이니까 여러분한테 색 내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시금치도 갈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뭐 시금치 한 단 했으면 물은 100ml만 넣어도 갈리는데 농도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색을 뽑아내면 되겠죠. 녹즙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따가 짤 거니까 이런 느낌이 돼요. 녹차가루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녹차가루 쓰면 엄청 연하게 나오고 시금치 쓰시는 게 좋죠. 파슬리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너무 향이 강해져 버리니까 무조건 시금치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렇게 해서 갈면 됩니다. 이 사이에 전자레인지에서 2분 들어갔다 나온 단호박. 근데 제가 얇게 썰어놔가지고 이 상태로 또 찌면 딱 알맞게 익을 거예요. 너무 전자레인지 다 익혀버리면 이 향도 다 날라가서 지금 씹으면 약간 아삭함이 살아있는데 뭉개질랑 말랑하는 정도? 사실 아주 고운 채가 있으면 그냥 고운 채에 내리셔도 돼요. 이런 삼배 주머니 같은 거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충분히 녹색으로 나오죠. 이 진한 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살짝, 이거 부학 힘줘서 짜면은 옷에 다 튀고 어머니 계시면 등짝 스매시 딱 맞기 좋습니다. 살살. 근데 영화가 괜히 이런 장면을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녹즙의 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 떡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되게 힐링이 돼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떡을 만들어 보시죠. 뭐 이런 꼭 떡이 아니라 만두던 음식이던 하는 거 시골 가서도 할머님이 하는 거 돕고 보고 이랬었는데, 아궁이에다가 불 지피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하는 것들이 진짜 심리치료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게 여기서 나온 이걸로 이제 떡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이게 없으시면 일반 채 쓰셔도 돼요. 아까 맵쌀이랑 찹쌀을 제가 20% 정도 섞어놨어요. 5대5로도 많이 하세요. 5대5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맵쌀 원형에 포슬포슬함이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총 600g이 있는 거예요. 20% 정도의 찹쌀이 섞여 있는데 얘를 그냥 바로 내리시는 것보다 쌀에 물을 먹인 다음에 채에 내리는 거예요. 보통 쌀가루, 습식 쌀가루 1kg에 소금을 떡집은 12g 정도 넣어요. 쌀가루 1kg, 소금 10g, 설탕 100g.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600g이니까 0.6g씩 넣으면 돼요. 일단 그냥 흰색도 해야 되고 치자도 넣어야 되니까
반 스푼 정도 섞어서 색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100g당 한 스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한 2스푼씩 넣어가지고 이걸 비빌 텐데, 저희 600g이니까 총 6스푼 정도 들어가겠죠? 이 정도 색깔 나면 충분해요. 반 스푼.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뭉치는 게. 물이 들어간 자리만 뭉치니까 잘 비비듯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 떡 만들 때 소원 빌었다고도 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이 떡을 이렇게 빌어줘야 돼서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여기서 좀 떡 맛이 결정되는 게 많아요. 물을 많이 넣으면 떡이 질어져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물을 안 먹이면 좀 그래도 제형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렇게 잡아줘요. 꽉. 근데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걸 이렇게 탁 쳤을 때 투르륵 부서지는 정도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치자. 똑같이 대부분 200g이기 때문에 2스푼. 색이 너무 예쁘죠? 아까 그 주황색 컬러로 보이셨지만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점점 지금 완전 노란색을 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요 사이에 팥을 삶고 있는데 물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슬슬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어렵게 깨지거든요. 이게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하면. 이렇게 컬러를 직접 내서 할 일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연녹색이 나오는 것보다 저는 좀 밝은 녹색이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가루가 녹색이 나올 때까지 조금 질더라도 약간 민트 색깔 정도 나왔는데 2스푼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맵쌀가루 그래서 조금 남기셨다가 혹시나 내가 질거나 무슨 그 물을 먹일 때 너무 많이 먹이면 원하는 포슬포슬한 그 설기떡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분을 살짝 남겨두는 게 좋아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제 설탕이랑 소금 간을 해야 됩니다. 제 설탕이랑 지금 이 상태에서 해야 아까 내릴 때 열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설탕이 다 녹아가지고 다시 떡지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200g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당 200g이거든요. 그래서 20g. 저 예외 없이 이게 20g이라서 이거를 그 포슬포슬하게 나와야 공기층이 두꺼워져서, 공기층이 있어야지 그 떡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2번 내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2번 내리시면 좋습니다. 완전 이렇게 후루룩 날리는 정도로 나와요. 왜 이런 즐거움을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할머님이랑 같이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니까.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맛있을까? 팥이란 재료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물이 좀 거의 다 바닥에 들러붙을 정도면 빼서 식히도록 할게요. 얼마나 잘 삶아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맛있게 잘 삶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으깰 필요도 없고 한 김 날리면서 살살 빻아주면 됩니다. 찜기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만두찜기인데 저는 오늘 예쁘게 좀 작은 사이즈로 할 거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팁은 이런 실리콘 그 모양에 맞는 실리콘 찜기가 있고 면보 쓰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종이 오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밑에다 깔고 이 면보를 놓고 설탕을 진짜 조금만 뿌려주세요. 살살살살. 약간 녹으면서 잘 떨어져요. 이게 당맛을 위해서가 아니라 떡이 이제 이따가 다 찐 다음에 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치자를 먼저 밑에다 깔고요. 누르시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누르지 않고 살살 펴줄 겁니다. 예쁘게 될 정도로. 이거를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하기 번거로우면 그냥 이 가루에다가 전부 얘를 섞어가지고 같이 묻히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흰색. 이거 와거병이라 그래서 상추를 한약재로 와거라고 하는데, 이게 상추가 씹히는 게 되게 그 풀향이 되게 엄청 오묘하거든요. 떡에 웬 상추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맛이 없을 수가 없을. 조심스럽게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이미 끓고 있는 데다가 20분에서 30분 정도 익혀보고 25분 정도 타이머를 맞출 건데, 25분 뒤에 이제 찔러서 케이크 테스터로 찔러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0분 더 지났고 뜸도 5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네. 이렇게 케이크 테스터처럼 젓가락으로 해도 되죠. 네, 안 묻어 나오죠. 양쪽이 잘 떨어질 수 있게 이쪽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뜨는 게 보여요. 그대로 뒤집어서 조심스럽게 떼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떨어지라고 여기다가 이 종이 오일 같은 거 한 장 붙인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원형 아니어도 돼요. 사각이어도 상관없고 적당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양옆으로 솟아나오면 이제 요게 예쁘게 안 나오니까 너무 예쁘죠. 따끈따끈하게 색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 상추 호박 4색 시루가 되겠죠. 층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뜨거울 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녹색이 들어가서 녹색 맛도 나고, 전 상추 씹혀서 그 건강한 쑥떡? 쑥개떡, 진짜 할머님이 당도 너무 높지 않게 해주셨던 그 쑥개떡에 호박 단맛 은은하게 나고, 아까 그 팥도 맛있게 삶아놨으니까 그 레이어드가 되게 행복한 맛이야. 그러면 냉장고에 있으면 하루 정도 안에 드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냉동에 넣어놨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때그때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화 레시피, 더 좋은 또 더 힐링되는 레시피로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셰프 후인이었습니다. 안녕. 양식의 품격 집에서 만나는 파인다이닝 아닌 맛있는 채널 놓치지 마.